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스트 증권에서 금융업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전배승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토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토스는 이제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 플랫폼이고, 이제 상장을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좀 추진을 했다가 좀 중단된 이후로 최근에 다시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스에 대해서 좀 분석한 부분들, 그리고 또 상장했을 때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해보는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작성해 놓은 것처럼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금융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자 수가 한 1,500만 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고객 기반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최초 이제 간편 송금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저희한테 익숙한 이제 토스뱅크라든가 아니면 이제 토스증권이라든가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의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단순히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만 머물지 않고 또 최근에는 보면 이런 알뜰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타다 같은 것도 인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생활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이제 입지를 계속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토스의 간단한 이제 지배 구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대 주주가 있고 다른 이제 기타 투자자들이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한 30% 정도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되어 있는 공식 명칭은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이제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자회사로는 다양한 이 금융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지분율을 보시면은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은산분리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분율이 30% 정도로 이제 제한이 돼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28%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토스 페이먼츠 같은 경우는 이제 LG U+의 PG 사업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 절반 정도의 지분을 인수하다 보니까 한 60%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기타 자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90에서 100% 되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장이 돼도 이 토스 자체로 상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흔히 익숙한 이 원앱이라는 형태가 이 토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스의 이 성공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간편성, 편의성, 확장성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의 앱에 다양한 이 금융 서비스가 들어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많은 MAU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금융사들도 이런 원앱 전략을 계속 따라가고 있고, 토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이렇게 남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토스의 실적은 아직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사업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적자의 폭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적자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한 2천억 정도 연결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하고 투자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MAU가 계속 늘어나고 또 자회사 라인업을 늘리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가 좀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익 자체는 크게 이제 개선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영역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자회사별로 조금 이제 그 사업 모델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가장 익숙하고 토스의 사실상의 출발점은 이제 간편 송금과 결제 비즈니스였고요. 근데 이 송금과 결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금융 소비자들이 1차적으로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큰 수익성이 있는 비즈니스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송금과 결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하고 금융 소비자들을 확보를 해서 이거를 다른 이제 금융 서비스들, 수익이 되는 뭐 이제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이나 이런 쪽으로 좀 확장하려는 기본적인 전략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간편 송금에 있어서는 현재 토스가 이 카카오페이와 함께 국내 간편 송금 시장을 실질적으로 양분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큰 이제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편 결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 작년 기준으로 이 빅테크 3사의 간편 결제 이용 금액을 봤을 때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에 비해서 이 토스페이의 결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제보다는 조금 이제 송금 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면 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다른 이제 결제 플랫폼들은 자체적인 이커머스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토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토스는 최근에 이제 각종 그런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그 신세계에서 하고 있는 이제 쓱페이나 아니면 스마일페이 같은 것도 좀 인수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이 토스페이가 계속적으로 조금 입지를 넓히기 위한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간편 결제 시장 내에서 입지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지만 이쪽에서 뭔가 계속 그 고객 기반 확보를 통해서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려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좀 비용 수반이 같이 좀 이루어지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스 페이먼츠라고 하는 사업부는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LGU 플러스의 PG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이제 토스가 영위하고 있는 것이고, 이 LGU 플러스의 PG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 PG 시장 내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높은 이제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토스 페이먼츠라고 불리는데 이 PG 시장은 사실 여기 보시는 이 3사가 거의 이제 나눠 가져가는 구조이고, 이 중에 하나를 이제 토스가 인수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PG 사업 자체도 사실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온라인 거래나 뭐 이제 쇼핑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필수적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토스가 일단은 발을 들여놓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결제 시장에서의 그런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자회사들 중에서 토스페이먼츠의 자체적인 매출액 규모는 지금 가장 크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일반 금융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토스뱅크인데요. 이제 그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제3의 인터넷 뱅크로 출범을 했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업력은 사실 길진 않지만 지금 K뱅크를 실질적으로는 따라잡았다라고 수치적으로는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이 토스뱅크가 내세우고 있는 사업 모델이 포용을 하고 혁신을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기존의 이 금융 시스템, 이 은행 시스템에 좀 접근하기 힘들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다 보니까 이 대출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신용도가 낮은 분들 위주로 좀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비용 수반도 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인터넷 뱅크 시장은 은행업종 내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뱅크나 이제 K뱅크도 이미 증명을 해가고 있고, 토스뱅크도 그 흐름에 맞춰서 같이 이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성장에 따른 수익성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적자이긴 한데 분기별로 봤을 때 작년 하반기 이후로는 이제 흑자 기조로 전환이 됐고요. 이 흑자의 배경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자이익의 상승이다. 결국 대출 자산이 늘어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이자 수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흑자 기조로 돌아선 상태이고, 이 흐름은 이어지면서 올해는 연간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제 인터넷 은행에 비해서 조금 신용도가 낮은 대출의 취급 분량이 많다 보니까 연체율 같은 것도 좀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전체 은행권 전체로 봤었을 때도 연체율은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증가하고 성장하는 것만큼 비용에 대한 그런 이제 관리나 조금 리스크의 통제도 조금 같이 병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연간으로 흑자 달성이 가능하고 향후 한 2, 3년 정도, 한 3, 4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는
수익성 개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정을 놓고 제가 추정해 본 부분이긴 하지만 한 2027년에서 28년 정도 되면은 이제 ROE가 한 10% 정도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회사는 성장을 하고 또 외형도 성장하면서 수익성도 같이 개선되는 그런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토스 증권도 사실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앱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해외 주식과 관련해서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고객 수로만 봤을 때는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익 기준으로는 5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사실 업력이 길지 않고 그다음에 뭐 자본 규모나 이런 거는 사실 대형사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수준인데 이 해외 브로커리지 쪽에서의 그 경쟁력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각종 혜택들을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고객들이 유입된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이 이 온라인 브로커리지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이나 아니면 증권업종 내에서의 그런 이제 경쟁 구도 혹은 이제 점유율 그런 이제 구도를 좀 바꾸는 일종의 이제 플레이어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 향배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스 증권의 실적을 간단히 보면 앞서 말씀드린 해외 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이 전체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금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이자이익도 지금 같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연간으로 아까 토스뱅크는 분기로 흑자 전환을 했지만 작년에 연간으로 뭐 소규모이긴 하지만 토스증권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흑자 기조로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모델 자체가 뭐 일반적인 증권사들처럼 이제 손익의 변동성이 크거나 아니면은 자본이 많이 투여가 돼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흑자 기조는 일단 뭐 시장 상황과 계속 연동이 되겠지만 안정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특별한 리스크가 없는 사실 이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토스증권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로빈후드와 같은 이제 온라인 브로커리지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여력이 된다면은 자산관리 서비스도 여기 추가를 해서 사실 브로커리지보다는 이런 형태의 사업 구조가 더 추가될 때 수익성이 더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궁극적으로는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 서비스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보험 시장 내에서 그 어떤 경쟁 구도 자체가 지금 GA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의 전속 설계사가 아닌 이 GA 모델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재판 분리가 어떻게 보면 이 보험업 산업 내에서의 어떤 트렌드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발받쳐서 토스 인슈어런스도 이런 GA 모델을 계속 확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규모는 상당히 적지만 대형 GA로서의 이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 토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이 보험 사업 내에서 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소액보험이라든가 뭐 미니보험, 특히 이제 MZ세대를 공략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앞으로도 좀 계속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적자를 기록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매출 규모가 다른 GA에 비해서 상당히 작고 그다음에 아직 이제 업력이 별로 되지 않고 설계사 인력들을 이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비용 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당장 이 의미 있는 수익 규모를 창출하기는 힘들겠지만 사실 이 계약의 질들은 지표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양호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토스뱅크 증권이 지금 이제 BEP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인슈어런스도 이제 언젠가 BEP를 돌파하는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때 어떻게 보면 토스의 전체적인 이 플랫폼의 또 한 번의 재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사업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토스의 가치를 저는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좀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어떤 이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이제 금융주를 투자하셨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뭐 지금 현재 지금 뭐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도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을 기존의 금융주와 좀 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판단하는 가치 산정의 핵심은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트래픽에서 창출된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나 많은 고객 기반을 가지고 계속 확장해 나가느냐,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외형만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까지 같이 개선이 될 때 이 플랫폼의 가치가 극대화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을 아무래도 이제 IPO 시점과 맞물려서 계속 이 비상장 플랫폼 기업들은 이 가치를 높이려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이 IPO 시점을 전후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결국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 봤었을 때 이게 비단 토스뿐만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금융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수준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사실 급등을 했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잘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로는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좀 크게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는 할인율이 높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장 수익성이 이제 큰 두각을 나타내기 힘든 이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은 상당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금융 플랫폼의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토스 역시 어떻게 보면은 이 IPO 시점을 계속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중에 IPO를 추진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시기를 좀 금리 인하가 좀 가시화되면서 주식시장 자체에서 이 플랫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다시 IPO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미 토스가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IPO 이전에 투자할 경우 궁극적인 투자 수익률은 극대화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해서 장외에서 이 토스를 매수하는 전략은 저는 충분히 좀 접근해 볼 만한 이제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가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이 활성 사용자 수가 이 가치 산정의 근원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에 대해서 카카오뱅크와 동일한 이 MAU 멀티플을 적용할 때 현재 기준으로는 카카오뱅크 자체의 시총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토스의 평가 가치도 한 10.4조 원 정도로 이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 이 카카오뱅크가 아닌 일반적인 금융지주와 동일한 MAU 멀티플을 적용하면은 이 가치가 15조 이상으로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크긴 한데, 결국은 지금 현재 적어도 이제 1,500만 명 정도의 이제 MAU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 1,700만 정도 되는 카카오뱅크와 비교해서 예상되는 시총을 계산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이고 정확한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1차적으로 저는 판단을 해서 이 토스의 예상 가치를 현 시점에서는 최소한 10.4조 원 정도 이상의 가치는 부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순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계속 매출액이 커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사한 카카오페이도 지금 현재 이제 적자 기조는 이어가고 있지만 계속 매출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와 동일하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PSR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멀티플을 산정해 본다면은 카카오페이 대비 한 2배 정도, 왜냐하면 카카오페이에 비해서는 토스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다각화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배 정도 되는 멀티플을 적용을 했을 때는 예상 가치가 저는 12.4조 정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 역시 카카오페이의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뭐 토스 자체적으로나 언론에 보도되는 거 대비로는 예상 가치가 좀 낮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아까 이제 MAU 방식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기업 가치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최소 10조 원대 초반에서 한 12조, 뭐 13조 정도 되는 가치가 지금 현재 산정할 수 있는 토스의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인 토스의 과제는 이 그림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 마칠까 하는데요. 토스 뱅크와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결 기준으로서는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적자가 조금 이제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시점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고 또 이제 그 시점이 이제 만약에 IPO와 맞물린다면은 뭐 제가 추정한 가치보다는 훨씬 더 높은 토스의 가치를 시장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아직 뭐 상장될 때까지 조금 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비상장 단계에서부터 계속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금리의 방향성이나 외부적으로 이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면서 뭐 미리 투자를 해놓는 것도 저는 뭐 향후에 IPO를 기대할 때 좋은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또 최근에 뭐 금융업종 내에서는 뭐 밸류업 모멘텀 같은 것도 좀 이제 약화가 되는 이제 기조가 좀 감지되고 해서 저는 좀 뭐 지금은 좀 관심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토스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